안녕하세요. 구독자님이 노터스 이미 상장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몰랐는데 살펴보니 노터스는 상장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독자님은 시간의 하한가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몰랐는데 살펴보니 정말 하한가네요. 사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끼워 맞추는 거니까 뻔하긴 하죠. 어제 오늘 누군가 노터스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주가가 급등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 끝나고 그 주체가 HLB라는 게 드러나니까 실망 매물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HLB는 그 이상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한 기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간의 하한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다. 여기에서 추가 기대감을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재료 소멸이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슬프게도 이제 HLB 약발도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HLB 제약, HLB 테라퓨틱스와 같이 예전처럼 HLB가 인수만 하면 상한가를 치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잘 나가는 법은 없죠. 물론 반론도 충분히 많습니다. 이미 주가는 단기 급등한 상태라서 시간의 하한가라고 해도 매도 물량이 쌓인 것도 아니고 단기 조정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HLB가 인수한다고 항상 상한가를 간다는 보장은 없죠. 분명한 것은 노티스도 어제 오늘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노터스가 상장회사라는 걸 알았으니 다트에 들어가 봅니다. 역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가 떴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는 HLB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도 보겠습니다. 비임상 CRO 사업부는 크게 유효성, 양리평가와 안정성, 독성평가로 나뉩니다. Efficacy와 Safety죠. 그런데 조금 더 세분화하면 그 중간에 약동력 평가가 존재합니다. 약동력도 큰 범위 내에서는 약의 효과성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유효성의 경우 약의 효과성을 검사하는 부분이고 약동력은 약의 흡수성과 잔류성을 평가하는 부분이라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약이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는지, 어느 정도 있으면 효과가 나타나는지, 약이 얼마나 인체에 오래 남아 있어서 어느 간격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게 약동력 분야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약동력을 보면서 유효성도 같이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있어서 큰 틀에서는 유효성 평가라고 할 수 있다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유효성 평가와 약동력 평가는 큰 틀에서 비슷하면서도 엄밀하게는 다르다는 겁니다. 노터스는 유효성 평가와 안정성 평가뿐만 아니라 약동력 평가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내용은 물질 투여 후 주기적 체열을 통해 흡수 및 잔류를 검사한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한국식약처에서 긴급 사용 승인받은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슬로비드에는 흰색 알약인 리토나비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토나비르는 분홍색 알약인 니르마트레비르의 분해를 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같이 쓰는 건데요. 흰색 알약 리토나비르가 분홍색 알약 니르마트레비르의 분해 속도를 늦춰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임상시험의 어느 단계에서는 분명히 약동력 평가를 한 거죠. 비임 상황에서 임상 1상 정도에서 약동력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흰색 알약과 분홍색 알약 등의 물질을 투여하고 주기적으로 체열을 하면서 흡수는 잘 되는지, 잔류되는 물질은 얼마나 되는지 평가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 후보 물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리토나비르가 독성도 낮으면서 니르마트레비르의 분해 속도를 가장 잘 늦춰주는 물질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치료제의 핵심 작용 기전을 담당하는 니르마트레비르가 리토나비르의 도움을 받아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인체에 남아 효과를 발휘했을 거란 것이죠. 약이 인체에 오래 남아 있는 건 무슨 장점이 있느냐? 약을 복용하는 간격을 늘려줍니다. 반감기가 짧으면 자주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감기가 길면
복용 횟수를 줄일 수 있죠. 복용 횟수가 준다는 건 그만큼 부작용 위험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적은 약으로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팍스로비드는 하루에 2번 복용하는데 만약 리토나비르가 없었다면 하루에 3번 복용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임상시험을 거칠 때도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약의 복용 횟수가 늘어나니까요.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토나비르의 도움 덕분에 약의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노터스와 같은 CRO 기업들이 제공하는 약동력 평가 등을 통해 약이 얼마나 인체에 오래 남아있는지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쓰는 거죠. 어떤 물질을 같이 쓰면 약효가 오래 가더라. 이런 걸 약동력 평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약동력 평가를 통해 약이 얼마나 인체에 오래 남아있는지 알게 되면 결국 약효를 높여주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약동력 평가는 큰 틀에서 바라보면 유효성, 효능 평가에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엄밀하게 바라보면 분명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노터스도 서비스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2021년 4월 23일 노터스는 특정 질환의 전문성 갖춘 비임상 CRO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터스 본사는 확장공사로 분주했다고 하는데요. 비임상 시험에 필요한 공간을 넓혀 수주 가능한 임상 물량을 늘리고 반려동물 신사업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비용 문제로 사내 인하우스 비임상 시험 시설을 없애는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사내 비임상 시설을 없앤다는 건 아웃소싱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내 비임상 CRO 시장이 커지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비임상 시험이 인하우스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일정이었다면 아웃소싱 하면 2개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분업을 통한 효율성 증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비임상 CRO만 하니까 숙련도도 올라가고 비용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도영 노터스 대표의 말에 따르면 비임상 CRO는 고정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만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사업 구조를 갖는 게 비임상 CRO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 대형 제약사가 인하우스 비임상 시설을 각각 가지고 있기보다는 비임상 CRO 기업 하나가 고정비 투자를 해서 각각의 비임상 수주를 받아서 돌리면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산업 전체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대형 제약사가 인하우스에서 비임상 시험을 하는 비용보다 비임상 CRO 기업에게 맡기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이 싸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고정비라고 볼 수 있죠. 노터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파미노젠에 3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AI는 디스커버리와 디벨롭먼트 등에 사용됩니다. 신약 개발할 때 왜 인공지능을 사용하느냐? 인간의 작업량, 휴먼 워크로드를 줄여주기 때문이죠.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일일이 손으로 신약을 찾아내는 건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현대에는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AI 알고리즘도 보유하고 있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